안녕하세요. 다정한 남각정 다락방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2살 여자예요. 제가 20대 때 다니던 직장에 저를 엄청 괴롭히던 상사가 있었는데 그 상사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상사는 저를 너무 미워했어요. 요즘 직장 내 상사 괴롭힘에 대한 법이 생겼다고 하는데 거기에 명시되어 있는 항목 전부 제가 당했던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 상사가 너무 싫고 미웠지만 사회생활을 해야 해서 참고 또 참았어요. 뒤에서는 그 상사를 엄청 싫어했지만 앞에서는 웃었죠. 그 상사는 업무적인 거 외에도 저를 항상 무시하고 깔봤는데 대표적인 게 바로 남자 문제였어요. 상사는 6년 정도 연애한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그 남자친구는 집안에 돈도 많고 본인 벌이도 꽤 쏠쏠했죠. 그리고 둘은 사귀기 초반부터 남자가 살던 집에서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뭐 동거하는 게 대단한 거인지 저로선 이해가 안 됐지만 저는 남자친구가 없었는데 그래서 항상 저를 보면 불쌍한 눈빛으로 쳐다봤죠. 그리고 다른 남자친구가 있는 직원들한테는 그 남자의 조건들을 물어보며 벌이가 별로다 싶으면 무시했어요. 남자는 외모보다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면서요. 그 상사 남자친구는 출퇴근이 자유로운 일을 해서 저희 회사 사무실로 놀러오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그래서 회사 사람들이 모두 그 상사 남자친구를 알고 있었죠. 밥도 같이 먹고 술도 같이 먹었어요. 그렇게 친해지면서 상사는 남자친구와 싸우면 저희한테 남자친구 욕을 했어요. 상사의 남자친구는 알고 보니 돈 빼고는 다 별로인 남자였었죠. 외모도 못생겼었고 나이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성격이라도 좋아하는데 맨날 상사에게 집착했어요. 그리고 결벽증이 너무 심하다고 했고요. 상사가 집에서 머리를 다시 묶거나 씻고 나서 머리카락이 떨어지는 걸 보면 그런 상사를 쫓아다니면서 머리카락을 치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타고 다니던 차도 항상 깨끗하게 유지해야 했고 더럽혀진 날이면 항상 잔소리를 들어야 했다고 했고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나니 저보다 그 상사가 더 불쌍하게 느껴졌고 차라리 남자친구 없는 제가 낫다고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회사 동료 아무도 그 상사를 부러워하지 않았어요. 또 한편으로는 저에게 못되게 구는 그 상사를 유일하게 괴롭히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 상사의 남자친구가 때론 고맙기도 했죠. 저 대신 더 못되게 굴어지길 바랬던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사는 마침내 그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주변 친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 상사는 결혼을 밀어붙이더군요. 뭐 본인이 팔짝 꼬고 싶다고 하는데 옆에서 어떻게 말리겠습니까? 이미 오래 사귀기도 했고 둘이 동거하고 있는 걸 양쪽 집안에서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결혼은 일사천리로 진행됐어요. 상사의 남자친구는 서울의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자가인 아파트가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도 엄청 자랑을 하고 저희를 무시했죠. 상사와 비슷한 시기에 결혼을 한 직원이 있었는데 대출을 알아보러 다니는 걸 보고도 너희 오빠는 지금까지 일한 돈 다 뭐 했대? 하면서 무시하기도 했죠. 그렇게 상사는 결혼하게 됐고 저는 차라리 빨리 임신이라도 해서 그 상사가 퇴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상사의 남편은 아이를 낳을 계획이 없었어요. 결벽증이 너무 심해서 아이를 키우면 집이 더러워지니까 그걸 생각하면 절대 아이는 안 될 것 같다고 했대요. 그 소식을 듣는데 왜 제가 너무 슬프고 희망이 사라진 것 같아 속이 쓰렸는지. 여튼 그런 일상이 반복됐습니다. 저는 속으로 수없이 저주를 내렸던 것 같아요. 그렇게 상사가 결혼한 뒤 상사의 퇴사는 멀어졌고 상사는 기분이 안 좋은 날이 많았습니다. 상사는 항상 남편과 싸우면 기분이 안 좋아져 저희에게 화풀이를 하곤 했죠. 무슨 우리가 동네 북인 줄 아는지 정말. 그런 상사의 히스테리를 견뎌야 해서 저희는 날이 갈수록 회사 생활이 힘들었습니다. 상사는 남편에게 찍소리 못했기 때문에 그래도 저의 저주 덕분에 상사가 불행하게 사는 것 같아서 속으로 조금은 좋긴 했네요. 못됐다고 하셔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너무 진상인 상사였으니까요. 그러다가 저는 결국 퇴사를 하게 되었고 상사와는 가끔 연락하는 사이로 남게 되었죠. 하지만 저에게 한 짓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자주 연락을 하진 않았고
전 가끔 그 상사의 SNS를 훔쳐봤어요. 그 상사는 SNS 중독이었거든요. 어느 날 상사의 SNS에 사진들이 전부 삭제되었고 저는 무슨 일이 있는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동료들에게 상사에게 무슨 일이 있느냐 물었고 동료들은 상사가 이혼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상사는 신입사원과 아무래도 수상한 사이인 것 같다고 귀띔해줬어요. 저는 그렇게 자기 남편 잘났다고 외치던 상사가 이혼을 준비 중이라니 너무 놀라웠고 웃기더군요. 그리고 동료들에게는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 저한테도 꼭 알려달라고 했죠. 너무 흥미로운 일이었으니까요. 동료들은 몇 주 후 상사가 정말 이혼했다는 얘기를 해주었고 그 신입사원과는 정말 사귀는 사이이거나 최소 썸 타는 사이가 분명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몇 달 후 상사는 SNS 활동을 다시 시작했어요. 저는 열심히 염탐했고요. 올라오는 사진을 보니 상사는 이혼 후에 더 행복해진 듯 보이더군요. 여행도 자주 다녔고 그리고 상사 사진에 조금씩 나와 있는 옆 사람을 보니 동료들이 말해줬던 그 신입사원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상사의 SNS 목록을 뒤져서 신입사원의 SNS를 알게 됐고 두 사람의 SNS를 번갈아 가면서 염탐하게 되었어요. 몇 달 후 신입사원 SNS에 아기 초음파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사에게 떠보려고 연락을 했고 정말로 상사가 임신을 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랜만에 상사와 식사를 하기로 했고 상사는 흔쾌히 밥을 사준다고 했죠. 그렇게 오랜만에 상사와 마주 앉아서 밥을 먹는데 상사는 본인의 근황을 말해줬어요. 이혼을 하게 됐고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겼으며 사실 임신을 하게 돼서 아이를 낳고 식을 올리려고 한다고요. 그리고 조만간 회사는 그만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자기는 결혼도 하고 이혼도 하고 남자친구까지 생겼는데 넌 도대체 왜 연애를 못하냐고 비웃더군요. 이 여자 여전하구만 하는 생각에 저는 속으로 너무 짜증이 났지만 웃으면서 전 아직 일이 더 중요해서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상사는 자기는 남자의 돈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남자친구를 만나면서 돈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걸 느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돈도 나더니만은. 그러면서 퇴직금 나오는 걸로 둘이 살 전셋집을 얻기로 했고 자기가 타고 다니는 차도 남자친구 타고 다니라고 줬다고 하더군요. 저한테 남자 돈 보고 만나지 말라고 충고를 해주는데 저는 그럴 생각 원래부터 없었다고 했죠. 돈 보고 만나라고 했던 건 본인이었는데 그걸 금세 잊은 듯 보이더군요. 그렇게 상사와 불편한 식사를 마쳤고 다시 전 상사와 연락을 끊었어요. 물론 SNS 염탐은 멈추지 않았고요. 정말 재수없게도 상사는 참 행복해 보였어요. 부러웠던 건 아니지만 그냥 계속 불행하게 살았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상사는 회사를 관뒀지만 그 신입사원은 회사를 계속 다니고 있었습니다. 물론 정식적으로 식을 올리지 않아서 회사의 둘의 사이는 비밀이었고요. 그런데 전 동료에게 참 재미난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그 신입사원, 즉 그 직장 상사와 같이 살고 있는 그 사람이 총각 행세를 하면서 새로 들어오는 여자들마다 찝쩍거린다고 하는 겁니다. 그 여자들은 그 신입사원의 차를 보고 돈이 많은 줄 알고 혹한다고 했고요. 그 차는 지 것도 아니고 직장 상사에게 받아서 타면서 말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상사는 아이를 낳게 되었고 SNS에는 아이 사진도 종종 올라왔지만 우울해 보이는 사진과 글귀들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저는 또 상사에게 아이 낳은 거 축하한다고 연락을 했죠. 상사는 고맙다고 하면서 자기네 집에 놀러 오라고 하더군요. 본인 얘기하기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무슨 일이 있는지 굳이 물어보지 않아도 다 얘기해 줄 것 같았고 저는 바로 약속을 잡고 놀러 갔어요. 그리고 상사는 저를 보자마자 자기 얘기를 털어놓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안 갔으면 어쩔 뻔했을까 싶을 정도로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아주 쏟아내더군요. 상사의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아이를 낳고 약속대로 결혼식을 올리려고 했지만 상사가 이혼을 했던 경험이 있던 걸 몰랐던 남자 집에서 심한 반대를 했고 당장 상사와 사는 것을 그만두고 본가로 들어오라고 했다고 합니다. 들어오지 않으면 가만 안 두겠다고 하면서요. 그런데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부모님의 뜻을 저버리고 여자를 선택하는 게 맞지 않나요? 이미 자식도 생긴 마당에 말입니다. 그런데 그 남자는
부모님의 뜻을 어길 수 없다며 본가로 들어갔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 그래서 상사는 그럼 아이는 나 혼자 키우라고 하는 거냐고 물었고, 일단은 부모님 집에 들어가 부모님을 설득하겠다고, 그리고 부모님 모르게 집에 자주 들리겠다고 했다네요. 상사는 그런 남자의 말을 믿었고 본가와 집을 왔다 갔다 하기 편하라고 본인의 차를 아예 그 남자에게 넘겨줬다고 했고요. 하지만 남자는 회사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집에 자주 오지 않았고, 상사는 그런 남자를 기다리며 점점 말라가고 있더군요. 그런데 저는 미안하게도 그런 상사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통쾌했어요. 꼴 좋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몇 달 후 동료에게 전해들은 소식으로 그 신입사원 남자는 다른 여자와 결혼을 한다며 회사에 청첩장을 돌렸다고 했습니다. 상사도 그 소식을 들었는지 SNS를 탈퇴했고 번호도 바꿔버려 더 이상 상사의 소식을 들을 순 없었고요. 저를 몇 년 동안 끈질기게 괴롭히고 무시하던 상사가 정말 저의 바람대로 불행해지는 모습을 보니 저는 알턴니가 빠진 것처럼 개운하고 통쾌했습니다. 역시 사람은 뿌린 대로 거둔다고. 저는 남에게 피해주지 않고 상처 주지 않고 바르게 살아야겠다고 또 한 번 다짐했어요. 이런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제가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으시겠지만 사실 사람들의 속마음은 다 비슷하지 않나요? 겉으로 티만 안 내는 것일 뿐. 다들 자기한테 잘못해주는 사람의 행복을 바래주지는 않지 않나요? 다정한 난걱정 다락방TV였습니다. 다락방 주인에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